분양권을 취득했던 취득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에 비규제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에 따라서 거주와 그리고 또 보유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양권인 상태에선 절대 비과세를 아예 받을 수가 없다. 우리 구독자님은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사항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받을 수 있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020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언제나 열정적인 전문가님 강의 항상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업로드해 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번 아파트 비과세 강의 너무 잘 봤는데 저는 분양권 한 채 보유하고 있는데 그때와 똑같이 대입하면 되는 건가요? 분양권도 다뤄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멋있어요 전문가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은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셨고 이게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거주를 해야 될지 보유만 해도 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답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구독자님처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이 된 시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일시적 2주택으로서 주택 한 채와 1분양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주택이 된 시점 또는 비규제인지 조정 대상 지역인지 이런 규제 지역 무관하게 이 분양권을 취득했던 취득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주택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택의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해드렸었죠. 자, 주택을 취득했던 시점에 비규제 지역이었는지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에 따라서 거주와 그리고 또 보유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취득 시점은 주택의 잔금 기준을 삼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죠. 이거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인 상태에선 절대 비과세를 아예 받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분양권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당연히 주택이 된 시점이 되고 나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큰 틀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이 분양권인 상태는 총 크게 보자면 두 가지 형태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계약한 분양권 있죠. 이거는 기존대로 권리 형태에 있는 분양권을 지칭을 합니다. 자, 반대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이 있죠. 이 분양권은 권리 형태로 보고는 있지만 주택수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분양권은 두 형태로 나눠지고 있기 때문에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분양권을 기역 분양권이라고 지칭을 하고 밑에 있는 분양권을 니은 분양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위 내용을 좀 잘 숙지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상태에 대입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자, 첫 번째 우리 구독자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죠. A라는 분양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A라는 분양권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이 분양권이 A라는 주택이 된 시점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거주를 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분양권은 권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비과세 기준을 따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주택이 된 취득 시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 취득 시점은 잔금 기준이다. 따라서 A라는 분양권이 주택이 되고 나서 주택에 잔금을 치른 시점에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잔금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년 보유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A라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때 분양권을 취득했고, 똑같이 A라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전환이 됐는데 규제 지역이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강남 3구와 용산 지역 일대는 지금 2번 사항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보유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거주를 필수적으로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하죠. A라는 분양권이 주택이 된 시점에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2년 거주 요건이 필수적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이 A라는 분양권이 계약한 시점에는 비규제 지역이었고 잔금을 치르는 시점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똑같이 이게 A라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에도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2년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을 따져봤을 때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A라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주 요건이 필수적으로 붙어 버리겠죠. 자, 그렇지만 2년 보유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제가 저번 강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특례 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비규제 지역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 사실이 증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주택도 마찬가지고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A라는 분양권을 계약 시점에 비규제 지역일 때 체결을 했다. 계약금까지 지급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외 조항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잔금을 치르고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예외 조항으로 어떻게 돼요? 거주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2년 보유 요건만 충족되면 비과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가 가장 또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스러운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인데요. 일시적 2주택자의 사례입니다. 일시적 2주택. 자, 일시적 2주택자는 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선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인지 21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인지에 따라서 이 처분 기한이 아예 달라집니다. 자, 우선적으로 한번 볼까요? A라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플러스 B라는 분양권도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B라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어버렸고 이게 이제 비규제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A라는 주택도 비규제 지역으로 바뀐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어떻게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역의 분양권인지 니은의 분양권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우선적으로 기역에 따른 분양권. 이 분양권은 권리 형태로 본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A라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B라는 분양권을 취득을 했다. 근데 이 분양권은 권리 형태로 봤기 때문에 이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B라는 분양권이 주택이 되기 전까지 A라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합니다. 자,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권리 형태에 있는 분양권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A라는 주택만 남겨져 있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이 B라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기 이전까지만 A라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B라는 분양권이 이렇게 주택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A라는 주택을 매도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하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B라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A라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비과세를 받고 매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B라는 주택이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된 시점에서 이제 잔금을 치르죠. 그러면 이제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B라는 분양권을 매매, 입주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B라는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고 그 취득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A라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A라는 주택은 이제 기존에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주택이기 때문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매도가 되고 나서 이제 B라는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거죠. 이 B라는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겁니까? 비규제 지역일 때 취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규제 지역인 2년 이상 보유 요건만 채우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 나중에 1세대 1주택자로 또다시 비과세를 받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기역에 따른 분양권 상태인 비과세 요건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또 있고요. 이번에는 니은에 따른 분양권인 상태로 매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자, 니은의 분양권은 뭐예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분양권입니다. 자, 분양권은 권리 상태이지만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 분양권도 주택에 한정돼서 산정한다라고 이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상태를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주택을 취득하고 B라는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이 B라는 분양권이 21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이면 이걸 주택수에 그냥 간주하겠다. 그렇다면 2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을 똑같이 주택과 주택 간의 일시적 2주택자처럼 똑같이 여러분들도 적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서 1년이 지난 이후에 똑같이 주택처럼 B라는 분양권을 취득을 해야 되는 첫 번째 요건이 있고요. 첫 번째 요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건으로선 B라는 분양권이 취득된 시점에서 3년 이내에 A라는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요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자,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주택에서는 조정과 비규제 또는 비규제일 때 3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있죠. 똑같이 분양권도 마찬가지 규제지역 무관하게 무조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은 이런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충족된다. 그래서 3년 이내 매도하면 된다. 이거는 위와 동일하죠. 다만 위에 있는 이 분양권과 다른 개념은 밑에 있는 거는 A 취득한 시점에서 1년 이후에 B라는 분양권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 반면에 위에 있는 분양권은 그런 1년 이후에 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3년 이내 매도를 계획할 경우에는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또 매도를 계획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A라는 주택이 있고 B라는 신축에 있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바뀌어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B라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되기까지 3년이 넘어가도 주택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준공이 안 나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아예 가지 못하는 또는 그러니까 종전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특례 요건으로 3년이 지난 이후 매도를 하게 될 경우에 몇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를 똑같이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B라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후로 해서 2년 이내에 A라는 주택을 매도하셔야 되는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고요. 또 B라는 주택에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셔야 된다. 자, 따라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열거되어 있는 건 뭐 잠시 들어갔다가 나중에 양도할 때까지 1년 기간만 채워야 된다라는 요건이 아니라 입주를 바로 하고 나서 1년 동안 쭉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요건입니다. 따라서 이런 3년이 지난 이후에 매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은 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당연히 이 또한 마찬가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위와 좀 다르게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예외 조건.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있죠? 이 취득한 분양권은 좀 요건이 달라집니다. A라는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B라는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이 필수적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서 2022년 2월 14일 이전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밑에 있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022년 2월 15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반드시 이 밑에 있는 1년 텀에 이 요건을 충족해줘야만 한다. 그래서 이 분양권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자,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되시겠지만, 이렇게 또 일시적 2주택 요건으로 비과세를 받아야 되실 분들은 많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혼동스러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걸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사연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의 양도세 비과세 절세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